그 단체가 길이 흥왕하고 크게 성공하나니 우리는 이름과 책임이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의 근본인 교단을 위해서는 여러 몸이 한 몸이 되고 여러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틈없는 심경으로 서로 도우며 동지의 능력과 공을 나의 능력과 공으로 알아서 일심합력하여야만 교단의 사업이 크게 발전되리라. 이상은 정산용사법어 공법편 31장 말씀입니다. 이어서 율타원 김혜봉 상임중앙님의 해제법을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교역에 40여 년을 살았습니다. 각 강단 훈련은 지난 6년 동안 각 단 중앙으로 참석했습니다. 각 강단 훈련에 참석하면서 제일 높이 보이는 사람이 호타원님이었습니다. 호타원님은 어떻게 저렇게 종법사님 다음으로 이 해제식에서 공부를 저렇게 하실까? 참 두렵고도 참 장하시다. 내용은 어떻든 간에 올라가서 하시는 것이. 제가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될 줄은 정말로 꿈에도 몰랐습니다. 종법사님께서 상임중앙 말씀하실 때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자리에서 하는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여러 번 여쭈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상임중앙이라는 말을 한 번도 몇 번 안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서 나와서 아는 사람들이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맡았어요? 뭐라고 부를까요? 저는 상임중앙이라는 지금은 조금 부드러워졌는데 하도 잘 안 돌아갔어요. 그냥 김혜복 경무라고 부르세요. 원부리가 수동원 원장이던데 그냥 원장님 그럴까요?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옆에 있다가 교조원장님도 있고 감찰원장님도 거기 가서 원장님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런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정법사님 그 면담 시간도 많이 없고 그러는데 가서 말씀 좀 잘 드려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살고 왔습니다. 이 각강단 훈련 프로그램을 옆에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하는데 옆에서 보면서 제가 도움이 좀 된 것은 중앙훈련원에 5년 살면서 프로그램도 짰고 진행했던 것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훈련 프로그램을 정리하는데 저단장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그 의식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저단장을 이렇게 계속 잘하라고 프로그램 내라고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 항단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항단 중앙을 했는데 저는 별로 한 일이 없었어요. 프로그램 짜라고 그러면 저단장들 짜각본 걸 가지고 앉아서 보태가지고 이렇게 내놓고. 제가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종법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열정을 저단장에게만 자꾸 불어넣는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될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항단장이신 각 단원들에게 완전히 호소를 해야 되겠다. 종법사님께서 갖고 계신 열정을 각 단원, 항단장 중앙이, 각단 단장 중앙이 그 열을 채받지 않으면 항단장의 항단장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저단장에게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뭐든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각 단원은 1박 2일 훈련을 하고 해서 2박 3일 하고 저단장을 1박 2일로 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갖게 됐습니다. 각단 단원단 단장 중앙님들이 각 단원들이 1박 2일 하면서 많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해 주셔서
아마 다른 때보다 함단장 역할을 이번에 다른 조직할 때 그래서 상단장님들 보고 계획을 갖고서 그랬더니 저 단장들하고 함께 해야지 함단장이 뭔 계획을 저 단장 갖기 전에 내가 함단장으로서 나는 어떻게 이 단을 운영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연구해서 갖고서요. 이제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운동을 좋아합니다. 이제 저는 일생을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는데 제가 학생 때 박지현 사감쌤께서 저 그러세요. 회복이 너는 언제가 제일 이쁘고 멋진지 아냐 그랬어요. 저는 이쁜 일도 없고 멋진 일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운동복을 입고 운동장에서 뛸 때가 가장 멋지고 예쁘다. 저는 운동복 입고 있으면 제가 제일 예쁜 줄 알고 운동을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운동을 참 잘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 체격이 이렇게 큰데도 딱 그 게임 당일날에 전날부터는 밥이 안 들어가요. 밥맛이 툭 들어. 근데 운동하고 나면 반찬을 맛있는 걸 많이 해준데도 그 밥을 못 먹고 끝난 뒤에 반찬 없는 밥을 이제 밥을 먹고 그렇습니다. 저는 교구장 할 때도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며칠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신경이 제가 곤두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각 항단 훈련에 어제 그 시간 오늘 보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 밥을 아마 맛있게 먹지 않을까. 근데 그 국가대표 야구 감독 유중일 씨가 국가대표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야구선수 뽑아가지고 대표단을 모아놓고 운동을 하라고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중일 그 감독이 너희들 여기서 뭐하러 왔냐? 놀러 왔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훈련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잘하는데 얼마나 모질게 시키나 이제 경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모진 훈련을 시킨다. 우리 다 아는 유현진이가 LA 다저스에 갔죠. 3,600만 달러를 받고 갔습니다. 엄청난 돈을 받고. 그러면 그 유현진이는 가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적당히 할 것 같지만 그 미국에서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열심히,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체중 감량을 해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에 1,600명을 대표하는 저단장과 황 단장장 여러분들은 뽑힌 대표 선수라고 하면 훨씬 더 모진 훈련과 자신에 대한 채찍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 LA 있을 때 용산 총장 원광대 총장 하실 때 오셨어요. 총장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저기 LA UCLA에 가서 우리 학생들 좀 많이 봐달라고 그 총장 만나서 그런 섭외를 하러 왔다. 그런 것은 밑에 직원들이 오시면 총장님 오셨어요. 지금은 총장이 나서서 일을 해야지 옛날처럼 가만히 앉은 총장이 못한다.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회사 사장도 지금은 직원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가서 일을 더해 살펴봐야 되지 옛날처럼 멋진 신상을 입고 다니면 우리가 곱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경산종 목사님께서 금년에 교화단 그 활동에 학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학교라는 말은 좀 딱딱하지 않냐. 제가 이제 처음 저에게 해주실 때.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종사님께서도 나는 용신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원불교는 용신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는 곳은 학교
정산종 목사님께서도 마음 공부 잘해서 새 세상의 주인 되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 공부가 붙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학교예요. 대산종 목사님께서는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라고. 그것도 학교예요. 좌산 상사님께서 미국에 오실 때 족자를 하는 거예요. 일마다 공부, 경계마다 공부 찬스인가? 공부 찬스 그렇게 쓰셨어요. 영어도 한쪽에 붙여가면서 공부 찬스. 그런 또 공부를 쓰셨어요. 우리는 결국 전부가 공부라는 기본 개념의 밑에는 학교라는 게 숨어 있었다. 경산종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앞으로 내서 우리가 잘 안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강하게 뜻을 밝혀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돌이켜보니까 일상소유법 7조 8조가 뭐예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울 줄 아는 사람,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것이 학교의 의미.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학교. 곳곳에 숨어있는 학교라는 의미를 경산종 목사님께 딱 집어서 우리에게 던져주셨구나. 그럼 우리는 우리 학교를 어떤 학교겠냐? 우리가 생각하는 딱딱한 학교는 교사에 가서 아침에 가 저녁에 오는 학교인데 우리는 울도당도 없는 학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천을 하는 학교, 실천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학생이 되고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다시 말씀드리면 활불의 세상을 향해서 활불의 역할을 익히고 배우고 서로 토론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 목사님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좀 맡은 며칠을 하고요. 제가 4개월 있는 동안 정 목사님께서 4번을 쉬러 휴가를 해서 가셨어요. 밖에서 제가 들을 때 바쁜데 정 목사님 왜 달마다 어디를 가시고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 달 듣고 2달 듣고 그래 이제 법무실장이 이번에 가셔도요 결국은 내년 10년 법문 하시려면 한마디도 못 쓰세요.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한 번을 가면 대각격의절 법문을 하시고 또 금년 1년 제가 10년 법문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식 석상에 참석해 갔습니다. 정 목사님께서 매번 이렇게 꼭 나오지 말고 자유롭게 해요. 저는 말씀을 안 하니까 그냥 오는 것을 얼마든지 오겠습니다. 정 목사님은 말씀을 설법도 하시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으시고 우리는 2달 내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세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 목사님 일정을 쭉 보니까 살인 스케줄이래요. 그리고 4번 가셨는데 그 중에 2번은 중간에 초상나니까 오셨어요. 초상나면 어떻게 해요? 이틀 만에 법문이 나와야 돼요. 오늘 열반하셨다 그러면 내일 저녁에 법문이 나와야 돼요. 그냥 모레 관의식장에 법문을 읽으셔요. 정 목사님은 신년 법문도 모든 대중을 가슴을 울려줘야 되죠. 조금만 안 좋으면 좀 그렇다. 근데 저는 그 법문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도 이 장례 때 나오는 법문은 한 분 한 분에 어떻게 이렇게 저기하게 해주실까? 이틀 만에 쓰시나. 그러니까 제가 2달, 4번 중에 2달은 장례 때문에 중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만 4번이지 2번. 저는 그 전에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교화에 늦게 나갔죠. 20년 청구에 살고. 근데 성타원 이성신 법사님께서
모든 교도가 교무만 찾는다. 한 가정의 어머니도 아이를 낳아서 한 3, 4개월, 아니 3, 4년, 5, 6년 키우면 둘째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딱 두드려서 너는 형이다 하고 내놓아야 되는데 그 녀석도 나한테 오고 둘째도 오고 셋째도 오면 엄마가 어떻게 키우냐. 마찬가지로 교당의 교도회장 주모 순교는 딱 떨어져서 자력을 세워서 교도를 같이 지도해야지. 교도회장도 나를 쳐다보라고 그러고 주무도 쳐다보라고 그러고 새로운 교도도 쳐다보라고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래된 교도가 안 쳐다보면 제일 먼저 삐끗이야. 창립주는 공안들이면요 그냥 돌아서는 게 참 왜 공을 많이 쌓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각 단원들도 종목사님께서 감정받고 싶고 항단장님 다 저단장님도 받고 싶고 교도도 받고 싶고 다 그래 종목사님께 감정받고 싶으면 종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30년 전 대산종사님을 그리고 사는 우리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산종사님을 가서 방에 들어가서 지압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팔뚝도 주물러드리고 발도 주물러드리고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제가 주물러드릴 줄 알았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거는 지압을 많이 받으셔서 어지간히 주물러야 주물르는 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른이라 살살 이렇게 만지고 왔어요. 그놓고 제가 지압했다. 그렇게 배운 우리는 이제 젖을 떨어져야죠. 그리고 국가와 세계에서 교단과 종업사회에 향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저보고 종법사님께 많은 시간을 할애해달라는 뜻을 받들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항단장 각 단원 여러분들, 저단장 여러분들은 이제 교단의 적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저 단원과 후배와 재가교도를 다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배울 줄 아는 교도를 만드셔야 되는 책임을 가져. 항단장님들이 제가 몇 번 들으니까 우리 항단장 역할 많이 할 거라. 3번, 4번 한 걸 이제 1년에 10번, 8번, 6번 다 할 거라. 그런 말씀 받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달라고 조목사님께 받고 싶어 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좀 늦었어요. 좌산종사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수의단들은 다 그렇게 해주셨대요. 일기 써와라. 읽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대소유모 시비에 다 밝혀주셨대요. 우리는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에 닭이 울지 하루 종일 타고 나누려. 대산종사님 때 시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지압을 지금은 지압할 수 있는 몇 거냐. 봄에 매화꽃이 피지 가을에 매화꽃이 안 핍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에 이런 역할을 맡은 각 단원이고 황단장이고 저단장이고 그런 역할 시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대산종사님 그 전에 그러셨어요. 뭔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종목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총무고 있을 때 아예 이제 교정원장하고 다 상의해. 양원장이 각 부장들이 상의해서 다 일을 해. 그렇게 하셨지 한 번도 그래 그건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하겠다 그런 일 못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종업사님께서 들어오는 법 나가고 우리가 들어오는 법 나가고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막 졸업원을 교무도로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30년이 넘었는지 종업사님만 유일무이하게 주법장안 쓰시는 이 법락을 수의단원에게 처음에 드렸어요.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법자만 부르는 가사를 수의단원에게 수의단원은 그렇지. 교단의 최고 지도자니까 들으셔도 되지. 그래서 이 가사를 들은 걸 전부 그때 종법사님 아니면 수의단원만 들으셨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교무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교무는 이 낙자를 들으시고 부교문이 두 개의 이론을 이렇게 하는 부교문. 교무와 부교무가 몇 년이 지나니까 부교문에 다 주셨어요. 저는 그 뜻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께서 앞으로 한 사람이 한 주법자가 모두를 지도할 수 없다. 너희들이 형식으로라도 이 형식을 갖춰서 내용을 거기에 갖춰가지고 나와 똑같은 법락을 두르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갖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후배를 지도하고 교단을 책임져야 되는 그 사명으로 주신 것을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주법자, 대종사님 말씀에 의하면 주법자는 10명만 하시면 돼요. 또 우리 모두도 배워서 10명씩을 책임지고 지도하면 대종사님 법은 연극을 통해서 하루에 빛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LA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기도에 대한 신심이 없어요. 왜? 저는 인과보험 이치를 배웠습니다. 전생에 지은 바가 없는데 금생에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한다고 누가 줄 거냐? 안 줄 거다. 너 기도만 하면 안 줄 거다. 근데 LA 가니까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야. 너무 답답해. 할 일이 너무 없어. 기도나 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를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 LA를 안 갔으면 지금도 기도에 대한 신념이 약할지도 몰라요. 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전에는 제가 실천 안 할 테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건 다 해요. 월초기도, 보온기도, 교도님들하고 하는 100일 기도는 다 하지만 작심을 하고 기도를 하냐. 이제 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들이 생기면 한 300일만 하면 뭔 뜻이 나타날 겁니다. 그냥 300일에도 아무 일이 없어요. 500일만 하면 제가 이제 그때 LA 교당을 새로 구입하고 싶었는데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뒷국시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 경우를 매일 기도한다고 몇백일을 앉았어도 아무것도 없이 저러고 앉았어요. 700일 하니까 2년이 넘은 게 너무 부끄러워. 1000일이 가까워지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무능하고 무력하고 힘이 없다고 하면서 남들이 1000일 기도를 해서 이루어진 일을 너도 1000일 기도에 이루어지려고 생각했냐? 너는 너무 잘못했다. 말하고 행동이 너무 다르다. 네가 남보다 실력이 없으면 남이 1000일 할 때 2000일 하려고 생각하고 2000일 하면 3000일 하려고 생각을 하지 어떻게 똑같이 1000일 하고 얻으려고 생각해. 그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움이 없어졌습니다. 그 생각이 들면서 날짜를 세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되는 날까지. 우리 분명히 종목사님보다 능력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배, 20배, 100배, 1000배 더 노력하지 않고 항상 종목사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이건 시다, 저건 비다. 항상 가르쳐줘요. 근데 어제 어떤 상담자에 그런 말씀 하시대요. 아니 우리 단호가 6개월 이상을 하니까 우리끼리 처음에는 그냥 시비가 중구난방 하더니 딱 줄이 맞아가지고 12회가 딱 토가 떨어지더라고 그러시더라고. 저러시더라고. 12회로 구별 못하면 계속 해보는 거야. 기도에 위력이 없으면 계속 하는 거야. 저단장, 항단장에 위력이 없는 사람이 위력이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필요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안 돼. 없을수록 더 나아서서 해야 된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삼성 화재 대전 TV기도 하고 배구 팀을 매우 좋아합니다. 삼성이 원달마 센터를 지어준 이후로 더 좋아했습니다. 신치용 감독이 작년에 전반기에 홈트로 1등을 했고
훈련에 1등으로 7연패로 오는 것 같아요. 그분이 훈련 그 선수들을 1등은 통합 1등은 선수를 데리고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훈련을 목숨 걸고 시킵니다.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몸무게부터 재요. 왜 재냐? 어제 아침에 잔 것보다도 500g만 더 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분명히 어딘가 나태한 것이다. 그럼 500g이 더 찌면 나태한 것뿐이 아니라 훈련이 안 되고 또 그 사람 잘못하다가 넘어지면 많이 다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하루에 500g이면 살찌는 않아요. 훈련생 모두가 그렇게 해요. 저녁에는 10시 반이 되면 핸드폰을 뺏어갑니다. 운동선수 대사회 가장 있는 사람이 핸드폰을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운동하고 저녁에 가정하고 통화를 해요. 처음에는 다 반대했습니다. 저녁에 잠을 잘 자는 것도 그 이튿날 훈련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선수들이 지금은 자진으로 핸드폰을 받아요. 왜? 핸드폰이 없을 때 하는 거다고 핸드폰이 있을 때 하는 거다고 선수의 생명이 달라지고 선수의 훈련이 달라지고 선수의 태도가 달라져요. 신치용 그 감독이 선수들에게 너희들 1등 했다고 건방 떨지 마라. 아침마다 하는 말씀. 1등 한다고 건방 떨지 마라. 겸손하게 꼴등팀과 똑같은 마음으로 운동해라. 귀농 어떤 분이 말하는데 사회에 직장생활 하다가 귀농을 해서 딸기 농사를 해요. 2, 3년은 실패를 하고 4, 5년부터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배우고 가르치는 그룹 활동을 해요. 그래서 아는 만큼 가르쳐주고 모르는 건 배워서 성공을 했다. 신달자 씨가 50년을 시인으로 살고 엄마로서 70년을 살았다. 시를 50년을 써도 1등이 아니다. 근데 이 50년을 써도 1등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시를 계속 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남편과 사별을 하면서 가장 그리운 말이 여보 나 밥 줘. 오늘은 국이 짜다. 오늘은 반찬이 잘 됐다. 밖에 비가 와? 그런 일상적인 단어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일상적인 단어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그리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만나는 저 단어, 항단어, 각단어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종법사님을 우리가 울타리를 해서 보호해드려야 될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을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습니다. 밖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종법사님을 우리의 주법자로 모시고 받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처해진 입장에서 실력을 갖춰서 대가사를 똑같이 하는 그 힘을 배우고 가르치고 열성을 다하는 법문이 우리에게 가슴속에서 웃음치는 그러한 단원이 단장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